우리나라에서 주택과 부동산 문제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사 중에 하나죠.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도시정비 사업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도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손안의 컴퓨터라 불리는 스마트폰만 열면 뉴스를 보고 게임을 즐기고 은행 업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로봇이 필요한 물건을 서빙합니다. 점점 더 편리해지는 디지털 세상.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소외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2024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일반 국민의 55.9% 수준으로 다른 취약계층보다도 이제 현저히 낮았다는 이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뭐 농어민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보다 더 이제 낮았다는 이제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AI 센터 같은 그런 구심점도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이 그 생활권 가까이에서 그런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디지털 배움터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기술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인공지능에게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처럼 이미지는 물론 텍스트, 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에 정답을 붙여주는 작업을 AI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가공해야 할 데이터가 매 순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라벨링 분야의 일자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업무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장애인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라벨링 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전문적인 거 알고 하는데 그 일을 거의 무리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주고 있는데 그게 발달장애인들한테 매우 특화된 일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게 데이터 라벨링이 반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복 작업에 대한 높은 집중력과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이나 시각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청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 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공공이 민간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장기 임대해주는 것을 토지 임대 사회주택이라고 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토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토지임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지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또한 단체장에 따라 바뀌는 주택 정책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하다 보면 피해자는 사회주택 민간 사업자도 그다음에 안심주택 사업자도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간다면 서울 시민이 우리 선량한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서울 시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하나하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자세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작년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270여 명에 달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가마솥 더위가 지속되면서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강서구 마곡 엠벨리 17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건설 중인 마곡 엠벨리 17단지는 총 10개 동 577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착공에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곳에서 근로자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를 체험해보고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부터 병원 이송까지 전 단계를 시연하는 모의 훈련을 참관했는데요.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19에 신고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하십니까? 뭐 쓰러졌다고 해서 하십니까? 뭐 어느 단계에서 하는, 뭐 자체적으로 뭐 심폐소생술도 하시고 뭐 여러 응급조치들을 하시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재해자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목격자가 저희 관리 감독자에게 바로 그 상황을 전달합니다. 폭염에 온열 환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작업 하나 모든 걸 편안하게 좀 환자를 좀 해주게 해야 되는데 아까쯤에는 그게 그 단계가 빠져 있거든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장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는 현장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택공간위원회도 적극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폭염 속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와서 실제로 와서 보니까 폭염에 대비한 매뉴얼을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아서 안심을 했고요.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명언을 듣고 열심히 현장 확인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구기현대 궁전빌라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청원 등 17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꾸준히 현장과 정책을 잇는 중입니다.